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강의인 스프링부트 기초 스프링 컴포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부트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즉 객체 관리의 핵심인 컴포넌트와 빈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빈을 이해하는 것은 프레임워크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자바 클래스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 생명 주기와 의존 관계가 관리되는 빈으로 등록되어야 비로소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모듈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스프링 부트가 추가한 자동 설정의 강력함과 편리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프링의 핵심 철학인 IOC와 D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현하는 세 가지 의존성 주입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셋째, 가장 실용적인 빈 등록 방식인 컴포넌트, 스캔과 앱빈 메서드 방식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익혀서 상황에 맞는 빈 등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개념과 실전 기술을 모두 다루어 여러분의 스프링 개발 능력을 확실하게 다질 예정입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모듈들을 복습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빈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모듈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자가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세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프링 코어입니다. 이 모듈은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공통 유틸리티와 IOC 및 D 기능을 위한 기반 구조를 제공하며 모든 모듈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둘째는 스프링 빈즈입니다. 이 모듈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객체들, 즉 빈을 정의하고 등록하는 로직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앱빈, 어노테이션 등을 사용해 객체를 정의할 때 이 모듈의 기능이 사용됩니다. 셋째는 스프링 컨텍스트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빈들을 묶어 관리하는 IOC-D 컨테이너의 핵심이며 메시지 리소스 처리, 이벤트 처리, 리소스 로딩 등의 환경 정보와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스프링 AOP는 횡단 관심사에 로깅, 트랜잭션을 깔끔하게 분리하여 모듈화하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며 스프링 FF는 웹 개발의 표준인 MVC 패턴 구현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접근 관련 기능은 스프링 JDBC, 스프링 옹, 그리고 안정적인 데이터 변경을 위한 스프링 TX 모듈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모듈들의 유기적인 결합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모듈 외에도 데이터 접근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온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하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속성 레이어 개발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마다 개발자가 직접 JDBC 코드를 작성하거나 XML에 SQL 쿼리를 매핑하는 등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데이터는 이러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여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 데이터 G파는 G파 리포지터리, 엔티티, ID와 같이 간단한 인터페이스만 정의해두면 내부적으로는 save, find by ID, find all 등의 기본적인 크러드 메서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심지어 메서드 이름을 규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쿼리도 자동 생성해 줍니다. 스프링 데이터는 RDB를 위한 G파뿐만 아니라 NoSQL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 Redis, 엘라스틱서치 등 다양한 저장소 기술에 대해 일관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복잡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추상화 계층입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탄생한 스프링 부트가 추가한 핵심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며 스프링 부트가 어떻게 개발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프링 부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오토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프로젝트에 추가된 클래스 패스와 개발자가 정의한 설정 파일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JDBC 드라이버가 클래스 패스에 존재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가 설정 파일에 있다면 개발자가 별도의 액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고 빈으로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웹서버, 보안, G파 등 수많은 복잡한 초기 설정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타터 함지입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G파와 같이 특정 기술 스택에 필요한 모든 의존성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과거 스프링 개발 시에는 라이브러리 간의 버전, 호환성을 일일이 맞춰줘야 했지만 스타터 함지는 스프링 부트 버전에 맞는 호환성이 검증된 의존성 집합을 제공하여 빌드 환경 구성을 매우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매트릭, 환경 정보 등을 외부에 HTTP, 엔드포인트로 노출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어 운영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CLI와 데브툴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개발 중 코드 변경 시 자동 재시작과 같은 개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속도를 높여주는 도구들입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스프링의 핵심 철학인 IOC 컨테이너와 D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없이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어의 역전은 애플리케이션의 객체 생성, 의존성 관리, 생명 주기 관리 등 객체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대신 관리하는 설계 원칙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의 제어권을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에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객체 간의 결합도가 낮아집니다. 의존성 주입은 이러한 IOC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패턴입니다. 객체가 필요로 하는 다른 객체를 스스로 new 키워드로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미리 생성하여 이 객체에게 주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더 서비스가 페이먼트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직접 생성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요청하면 컨테이너가 생성된 페이먼트 서비스 인스턴스를 오더 서비스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통해 객체 간의 코드가 아닌 설정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져 유연성이 극대화되고 단위 테스트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의존성 주입, 즉 D를 구현하는 세 가지 방식인 생성자, 세터, 필드 주입에 대해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성자 주입입니다. 의존 객체를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스프링 4.3 이후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의존 객체를 파이널 키워드로 선언할 수 있어 객체의 불변성을 보장하고 생성자의 의존성이 명확히 표시되어 테스트 시 의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순환 참조 발생 시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점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둘째, 세터 주입입니다. 의존 객체를 파라미터가 있는 세터 메서드를 통해 주입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의존성이 선택적이거나 애플리케이션 구동 후에 런타임의 의존 객체를 동적으로 변경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파이널을 사용할 수 없어 불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필드 주입입니다. 클래스 필드에 add auto-wired annotation을 붙여 스프링 컨테이너가 직접 의존 객체를 주입하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코드는 간결해 보이나 불변성을 확보할 수 없고 외부에서 의존 객체를 주입받기 어려워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복잡해지며 D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프링 빈 등록 방식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빈은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생성, 설정, 그리고 관리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 빈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며 컨테이너 내에서 싱글톤으로 관리되어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공유 및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프링 빈을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주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컴포넌트, 스캔은 클래스의 특정 어노테이션, 서비스, 컨트롤러,
를 붙여 스프링이 자동으로 클래스를 탐지하고 등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앱빈 메서드는 자바 설정 클래스 내에서 메서드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고 반환하여 명시적으로 빈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XML 설정은 과거 스프링 개발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컴포넌트 스캔과 앱빈 메서드를 중심으로 사용하며 이 두 방식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빈 등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컴포넌트 스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액 컴포넌트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 관리될 클래스를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노테이션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스프링 부트 어플리카티온 이 선언된 기본 패키지부터 하위 패키지까지 모든 클래스를 순회하며 액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빈으로 등록합니다. 이 액 컴포넌트를 확장하여 클래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문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액 컨트롤러는 웹 요청을 처리하고 뷰를 반환하는 MVC 컨트롤러 클래스에 사용됩니다. 앱 서비스는 트랜잭션 등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서비스 계층 클래스에 사용됩니다. 앱 리포지터리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에 사용되며 특히 JDBC 예외를 스프링의 데이터 접근 예외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앱 컨피그레이션은 앱빈 메서드를 포함하는 자바 설정 파일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전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코드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컴포넌트 스캔 내 실제 사용 예시와 장단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오더 서비스 클래스처럼 클래스 상단에 앱 서비스 어노테이션 하나만 붙이는 것만으로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클래스를 메모리에 로드하고 싱글톤 빈으로 관리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설정의 간편함입니다. 앱 서비스, 앱 리포지터리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빈 등록 설정이 되므로 별도의 XML 파일이나 복잡한 자바 설정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프링 부트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접 작성한 클래스가 아닌 외부 라이브러리, 데이터 소스, 오브젝트 매퍼 등에서 가져온 클래스는 우리가 임의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액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야 할 때는 컴포넌트 스캔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컴포넌트 스캔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외부 라이브러리 객체나 세밀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자바 코드 등록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액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이 붙은 자바 클래스를 설정 파일로 사용하고 이 클래스 내부에 앱빈,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서드를 정의하여 빈을 등록합니다. 앞서 컴포넌트 스캔 내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외부 라이브러리의 클래스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데이터 소스, 객체를 빈으로 등록해야 할 때 이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앱빈, 메서드 안에서 new, 연산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고 필요한 초기화 로직을 직접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빈 생성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 스캔과 앱빈 방식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이제 앱빈 방식의 실제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 방식이 어떻게 외부 라이브러리 객체를 스프링 컨테이너에 통합하고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코드는 앱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이 붙은 앱컨피라는 자바 설정 클래스입니다. 앱 컨피그레이션은 이 클래스가 빈 설정 정보를 담고 있음을 스프링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 클래스 없이는 내부의 빈 어노테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앱 컨피그레이션은 내부적으로 앱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어 이 설정 클래스 자체도 스프링 컨테이너에 빈으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클래스 안에 정의된 앱빈, 이 붙은 데이터 소스 메서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메서드는 return new 히카리 데이터 소스와 같이 데이터 소스
객체를 직접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히카리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제공하는 외부 라이브러리 객체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앱 컴포넌트 방식으로는 빈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앱빈 메서드를 통해 이 객체를 생성하고 반환함으로써 메서드의 반환값을 스프링 컨테이너에 빈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 빈은 데이터 소스라는 메서드 이름으로 등록되며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해 재사용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빈 생성 로직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 설정할 커넥션 풀의 최대 크기, 타임아웃 시간 등 복잡한 초기화, 매개 변수를 메서드 안에서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설정 코드가 길어지거나 여러 앱빈 메서드 간의 순환 참조나 메서드 호출 순서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이번은 12페이지입니다. 스프링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스프링 컨테이너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모든 빈은 생성부터 소멸까지 정해진 5단계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컨테이너가 빈의 정의를 읽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둘째, 의존성 주입 단계입니다. 객체가 생성된 후 add autowired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필요한 의존 객체를 주입받아 객체 간의 연결을 완성합니다. 셋째, 초기화 콜백 단계입니다. 의존성 주입이 완료된 후 빈이 정상적인 사용 준비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작업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확인, 캐시 로딩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at post construct, 어노테이션이나 이니셜라이징 빈,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초기화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빈이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 사용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빈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등 실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종료될 때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소멸, 콜백 단계를 거쳐 빈이 메모리에서 해제됩니다. APR이 데스트로이, 어노테이션이나 디스포저블 빈,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멸 시정리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앱 컴포넌트 계열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라이프 사이클은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이번은 13페이지입니다. 빈 등록의 두 가지 핵심 방식인 앱빈 방식과 앱 컴포넌트 방식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선언 위치와 등록 대상입니다. 앱 컴포넌트 계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레벨에 선언되며 주로 우리가 직접 작성한 클래스를 자동 스캔을 통해 등록합니다. 반면 앱빈 어노테이션은 앱 컨피그레이션, 이 붙은 설정 클래스 내부의 메서드 레벨에 선언되며 주로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싱글톤 보장 메커니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앱 컨피그레이션, 이 붙은 클래스 내의 빈은 스프링이 클립라는 프록시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메서드를 한 번만 호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빈의 싱글톤을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하지만 앱 컴포넌트만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프록시 메커니즘이 없어 기술적으로 호출 시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속성 설정 측면에서도 앱빈, 메서드 인자를 통해 다른 빈을 유연하게 주입받거나 초기화 로직을 추가할 수 있어 더 강력한 제어권을 제공합니다. 실무에서는 내부 클래스는 앱 컴포넌트, 외부 클래스는 앱빈을 사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